울산에서 이제 출퇴근하고 있고 현금 5억, 연봉 1억 1천, 와이프분 이제 집사람 3천, 수입에 추천 아파트 부탁드립니다. 은퇴 8년 남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늘 잘 보고 있습니다. 중동, 주복, 지금 투자하는 거 어떻게 보시나요? 아시아드대로 아파트 84 기준 전세가 대비 사직 북로 쪽에 아파트 쌍용 4만 KCC 매매가가 낮아 보이던데 사직 북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이 있을까요? 울산에서 이제 출퇴근하고 있고 현금 5억, 연봉 1억 1천, 와이프분 이제 집사람 3천, 수입에 추천 아파트 부탁드립니다. 은퇴 8년 남았다고 합니다. 이 8년 동안 일단 이분은 이 아파트 추천 이전에 은퇴 8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테크트리를 우선은 2주택까지는 무조건은 아닌데 아파트 투자를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1주택은 웬만하면 아파트를 가시고, 두 번째 요서 이제 고민이 이제 두 번째 아파트나 1단계 아파트 1주택을 가시는 게 좋아요. 1아파트 가시고, 2단계가 이제 2아파트 가거나 5월 재개발 재건축이 무조건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완공까지가 오래 걸리는 거지, 투자는 오히려 이제 아파트 사이클이랑 크게 다르지 않게 시세가 오르면 팔고 나오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임장에서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모 재개발 구역을 들고 있는데 막 분담금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준공까지 들고 갈 필요는 없다. 그냥 분담금이 부담된다면 간쳐놨을 때라든지 사업 시행인가 났을 때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갔을 때 매각을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그거 듣고 좀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도 무조건 준공까지 들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종잣돈이 5억 이상이다. 5억 이상이면 토지 또는 건물 이런 걸로 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1아파트에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아파트가 결국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구축이 돼 가잖아요. 그럼 이사 가려고 보면 더 상급지 아파트는 더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1주택으로는 그냥 고만고만이지 더 부자가 되는 단계는 힘들거든요. 그리고 3단계에 있어서는 웬만하면 이제 개인 또는 가족법인을 해서 건물을 사시는 게 좋아요. 건물을 사서 매월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자, 이러면서 은퇴를 하셔야 되겠죠. 예. 이러면서 은퇴. 예. 그래서 은퇴 전에 8년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은퇴 전에 요 3단계까지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내가 매달 들어오는 월세가 이제 세팅이 되겠죠. 예. 이제 이렇게 보고 지금 이제 현금 5억을 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너무 좋습니다. 이걸로 이제 웬만한 아파트는 다 갈 수가 있죠. 예. 부산에서는 현금 5억이면 이제 한 S급지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S급지가 완전 그들만의 세상, 그 다음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5급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1급지 내지는 2급지에서 플러스 요런 곳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운대 자이 같은 경우가 한 갭 5억 5천 정도, 이런 것도 잘만 찾으면 노려볼 만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센텀파크 1차가 보자. 조금 5억 초반. 갭이 아니네. 예. 현금 5억이면 현재 1주택이신지 2주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무주택인지 따라서. 무주택이면 대출이 70%가 나오고 1주택이면 대출이 60%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더 대출까지 고려해서 본다면 더 좋겠네요. 울산 출퇴근이기 때문에, 울산 출퇴근이면 이제 동해선 근처에 있거나 교통 좋고 이런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센텀파크도 괜찮아 보이고요. 이게 구축이라서 싫다 그러시면 이제 여기 남천 더샵.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1순위는 센텀파크. 그 다음에 남천 더샵. 여기 울산 출퇴근이기 때문에 동해선의 장점이 있고, 남천 더샵은 이제 신축인 장점이 있죠. 네. 2순위는 해운대 자이라든지 해운대 장이. 그 다음에 1순위에 강한 쌍용 뷰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광안 쌍용 뷰 나오는 거. 2순위에는 광안 쌍용 뷰 없는 거. 그 다음에 해운대 자이, 광안 자이. 다음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레이카운티, 그 다음에 사직 롯데,
요런 급이 이제 2순위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3순위가 여기까지 떨어지면 약간 아쉬운데, 이제 8억대 정도 되겠죠. 그래서 밀락역 쪽에 요 아파트들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광안자이도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광안자이. 3순위가 밀락역에 비스타동원, 센텀포레, 그 다음에 남천동에 남천 금호올림, 이렇게 있고, 다음에 지금 이제 혁신도시는 조금 올랐죠. 그러면 차라리 대연 SK뷰 힐스도 좋습니다. 대연 SK뷰 힐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주신 분이 이제 멤버십 분이시기 때문에 멤버십 분은 여기 금액대별로 해서 추천 아파트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또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찾는 그 엑셀 파일 요거도 드리니까 요거도 참고해서 보시면 더 세밀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예, 무주택이면 지금 딱 이제 대출해서 가기에 이 1, 2, 3순위 순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네. 이거 여유가 되신다면 구해줘 아파트 신청하셔가지고 보시면 아마 더 좋은 거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늘 잘 보고 있습니다. 중동, 주복, 지금 투자하는 거 어떻게 보시나요? 요거 앞에 분 또 요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운대 이제 여기 우동, 중동 요 라인이 이제 주상복합들이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래 봐지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주상복합이 원래 시장에서 후행해서 오릅니다. 아파트가 먼저 오르고 나서 주상복합이 오르는데 이 주상복합은 반드시 상급지를 보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상급지는 주상복합이 괜찮아요. 서울의 상급지인 강남의 주상복합도 괜찮고, 또 대구의 상급지인 수성구의 주상복합도 괜찮고, 부산 또 해수 요런 데 주상복합은 괜찮단 말이죠. 그런데 원래 이제 주상복합이 아파트 먼저 오르고 나면 주상복합이 뒤따라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기축 아파트가 먼저 오르고 주상복합이 못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점점 저는 순서가 오고 있다. 빠르면 올 가을, 늦어도 내년 안에는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해운대 이 라인들의 주상복합은 저는 지금 타이밍적으로는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바닥은 조금 지났지만 그래도 이제 바닥과 무릎 사이 이 언저리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번째는 시장이 이제 이렇게 상승장이 오고 하락장이 오고 바닥을 찍고 턴할 때 요때 요 시기 하락장에서는 뭐냐면 해운대라는 프리미엄보다는 학군이 좋은 실수요 장에 의해서 가격이 반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산은 지금 상반기까지 25년 상반기까지는 거의 실수요 장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해운대 수영구도 좋았지만 남구나 동래구, 특히 사직동, 거제동, 학원가 위주로 먼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보면 레이카운티가 오히려 그 11억 돌파도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레이카운티라든지 그다음에 사직 롯데 이런데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불경기 때는 이제 학군이 좋은 지역이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상승이 이제 조금 더 확실시 될수록 해운대 바닷가라든지 해안 라인, 뭐 수영구라든지 이런 데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주상복합 라인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라고 보고 지금 투자하기에는 좀 괜찮은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구해줘 아파트 신청해 주시면 여기 주상복합 중에서도 좀 더 급매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추천 또 해드리기도 하거든요. 이거 매도인 분들은 저희 방송을 꾸준히 안 보셔서 그런지, 중동에 있는 주상복합들이 계속 안 오를 거라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관행적으로 어떠냐면 오르는 아파트가 있고 덜 오르는 아파트가 있으면 오르는 게 더 오를 것 같아서 얘를 가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얘가 먼저 올랐고 그 다음 오를 거를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르는 게 더 오를 것 같고 안 오른 거는 계속 안 오를 것 같아서 요거를 잘못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해운대 주상복합은 타이밍적으로 괜찮아 보인다. 상대적으로 많이 눌려 있다. 예. 아시아드대로 아파트 84 기준 전세가 대비 사직 북로 쪽에 아파트 쌍용 4만 KCC 매매가가 낮아 보이던데 사직 북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사직 북로를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사직 북로 요 라인들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이 라인들 아파트, 요 라인들 아파트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선 이 아파트들을 호갱노노에서 한번 봅시다. 사직 롯데. 당연히 이제 사직동에서 원래라면 여기 사직 쌍용예가가 있는 요 라인들이 학원가가 굉장히 이제 좋았었거든요. 인기가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직 롯데가 여기 2017년 1월에 이제 입주했잖아요. 요거 입주 전에는 어떤 분위기까지 있었냐면, 여기 학원가가 형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직 롯데가 들어오더라도 많은 학원가들이 밑으로 안 내려갈 거다. 그래서 오히려 사직 쌍용이 더 매력이 있을 거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아니다. 그래도 역세권 평지에 내려올 거다. 누군가는 아니다. 오히려 요 라인들이 계속 강세를 유지할 거다. 이런 의견이 있었을 정도로 요 라인들이 굉장히 이제 좀 강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지금 보면 당연히 이제 역세권 평지 쪽이 강세가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 역세권 평지가 오르다 보면 사람들이 실거주 차원에서 여기 사직 북로 라인, 사직 쌍용에서 북로 라인의 아파트들을 많이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라인들도 같이 따라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지 좀 더 이제 에너지가 필요할 뿐이죠. 그 에너지라는 거는 이제 수요에 대한 에너지 혹은 유동성에 대한 에너지가 좀 더 필요할 뿐이다. 근데 지금은 이제 타이밍적으로 여기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사직 북로 쪽에 이제 삼환이나 KCC도 저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이 비축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구해줘 아파트라고 해서 이제 저랑 용 소장님 해가지고 구해줘 아파트 진행을 하거든요. 1차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단지픽, 그 다음에 현장 답사, 그 다음 부동산 계약대, 대출 및 법무사까지도 다 소개 및 이제 다 알아봐 드립니다. 그래서 거의 올인원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지금 이제 할인해서 55만 원에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필요하시는 분들은 구해줘 아파트 요거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